자,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뭐 이차함수가 뭐냐라는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x에 관한 2차식 이퀄 y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우리가 2차식이라 이렇게 y가 x에 대한 2차식으로 나타낼 때 얘를 우리는 x에 대한 2차 함수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다 2차 함수다.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거 1차 함수죠. 이렇게 이제 분모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해. 이런 거는 참고적으로 분수함수 그래, 분수함수에.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y = x 제곱 뭐 얘하고 똑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y = ax 제곱하고 그치? 그래서 이 a 값에 따라서 뭐 a가 0보다 크면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볼록하고 a가 0보다 작으면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하는 형태를 띈다라는 거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런 거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말들은 선생님이 이제 뭐 처음 함수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절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가 있냐면 2차 함수는 포물선이야.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나 또는 이렇게 생겼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 포인트가 되는 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 포인트가 되는 점, 우리가 이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거든. 꼭지점을 지나는 이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얘를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축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야. 이게 2차 함수의 특징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지금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선이 바로 이제 이 y축이 되는 거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는 말을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한데 축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되다 보니까 한쪽이 만약에 감소하면 한쪽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증가해야 되는 거야. 감소하는데 감소하면은 얘는 당연히 대칭이 될 수가 없지. 한쪽이 감소하면 이 꼭지점을 지나면서는 다시 증가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쵸? 증가하면 뭐 한다? 감소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을 우리는 꼭지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가 이제 y = x 제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친구는 a 값이 0보다 작은 거 음수일 때 즉 마이너스 x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그 이 a라는 어떤 그거의 가장 큰 특징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가지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를 결정을 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1차 함수하고 똑같죠. 1차 함수도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때? x축에 이 x축에 대해서 어떻게 가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작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맞죠? 그거와 똑같이 얘도 작으면 펑퍼지게 퍼져 있고 크면 이렇게 뾰족하게 그러한 모양이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 A의 역할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A 역할. 일단 이게 첫 번째야. 양수냐 음수냐를 가지고 양수는 어디로 볼록한다?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0보다 작으면 어디로 볼록한다? 위로 볼록한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죠? 포물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은 모양의 곡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이야. 근데 그 선이 그러면 어디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꼭지점을 지나는 그 y축과 평행한 그 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 대칭 축을 포물선의 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을 축의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포물선과 축의 교점을 포물선에 뭐라고 하냐? 축의 꼭지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꼭지점. 포물선과 축의 교점. 포물선이 이렇게 있고요. 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러면 교점인 얘를 뭐라 그러냐? 꼭지점이라고 하겠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줄여놓고 얘기해 볼까요? 이 정도로 해도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 작나요? 보여요? 보여? 그러면 이제 이렇게 ax 제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플러스 q가 이렇게 추가된 거고, 얘는 ax에서 여기에 이렇게 마피가 추가된 거고, 얘는 마피하고 q가 둘 다 추가된 거네. 그렇지? 그래서 x와 별도로 이렇게 적혀 있는 얘는 우리가 이제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고, x와 이렇게 엮여져서 이렇게 있는 거는 우리가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y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니까 선생님이 y 줄타기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얘는 x축으로의 평행 이동이니까 뭐 x 줄타기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고, 얘는 당연히 둘 다 해당이 되니까 x, y 쭉 둘 다 이렇게 움직인다 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꼭지점이 0,0이었단 말이지. 오케이?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 0, x쪽으로는 변화가 없어. 이동이 없어. 그냥 x제곱이니까. 그쵸? 그 대신에 y로 q만큼 변화를 했기 때문에 0, q 이렇게 우리가 꼭지점을 얘기를 할 수 있고, 축의 방정식, 일단은 중학교 때는 이 꼭지점의 좌표하고 축의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꼭지점 이렇게 구하고 나면 축의 방정식은 그렇지, x 이퀄 꼭지점의 x 값을 쓰면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는 x 이퀄 0이라는 점을 지나는 이 선이 축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로 얼마큼 움직였냐? 그러니까 y축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냥 y제곱과 상관없는 이 친구 그대로 움직인다라고 보면 돼. 근데 x로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근구할 때도 어떻게 구했지? x-알파, x-베타 이랬으면 얘가 0이 되는, 얘가 0이 되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실제 이거의 부호가 어떻게 나왔어? 반대로 나왔지. 마찬가지로 얘도 x-p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x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했냐? p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던 검은색 그래프가 빨간색 그래프로 이만큼 p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가 p,0이 되는 거야. 참고적으로 여기 이제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꼬리라고 얘기하는데, 꼬리가 없으면 얘는 0이 되겠지.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항상 꼭지점에 누구 거? x 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만나볼 친구가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x로 이거의 부호 반대만큼. 그래서 이제 뭐 x는 부호 반대, y는 그대로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암기를 해. x는 부호 반대, y는 뭐라고? 그대로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p만큼, 부호 반대만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의 근을 구한다 생각하면 돼. 그냥. 알겠어? 근만큼, 근. y축으로는 얼마만큼? 그대로 q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꼭지점이 x로 이렇게 p만큼, y로 q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1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꼭지점의 좌표는 p, 뭐가 되는 거야? q가 되는 거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뭐가 된다? p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할게요. 다음 중 y가 x에 대한 2차 함수인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를 했네. 그쵸? 분모에 절대 이렇게 x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어. 2차 맞죠? 오케이, 정답. 얘는 뭐 2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이렇게 괄호가 있는 걸 쌤이 얘기했지. 전개를 해서 마무리를 해봐야 돼. 얘가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없어지니까 너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혹시 헷갈리면 안 되지. x제곱 맞죠? 오케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얘가 4x제곱이 있는데 여기에서 4x제곱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없어지겠지. 그래서 너도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간단한 거니까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 5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뭐 이차 함수가 될 수 있는 뭐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는
2차 방정식의 조건하고 똑같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x 제곱의 개수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x에 대한 2차 함수일 때라고 했잖아. 그렇지? 2차 함수일 때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중 실수 a 값이 될 수 없는 거를 고르라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2차의 개수는 지금 뭐니? 얘잖아, 얘. 그쵸? 여기는 뭐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얘네 둘이가 합쳐져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a-1 빼기 4가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네. 오케이? 결론적으로 a라는 거는 뭐 넘어가면은 2분의 5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입니까? 5번이 답이 될 수가 있다. 함수값을 한번 구해보는 문제고요. 이 함수값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뭐 중2 때 1차함수 배울 때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냥 뭐 하는 얘기야? 집어넣어서 그냥 대입 계산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f-1을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돼서 7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f2의 값이라는 거는 2 집어넣으니까 4-10 더하기 1 해가지고 마이너스 5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쵸?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 최종적인 답은 2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니까 1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세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다음 중 a 값이 될 수 없는 거를 한번 골라본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쵸? 선생님이 a의 역할, 선생님이 일단 두 가지를 좀 정리해줬지. 뭘로?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치? 그다음 또 하나는 뭐야? 절대값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다 양수끼리 이야기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러면 간단하죠. 여기 있는 이 a라는 친구는 얘보다는 뭐 해야 돼? 얘보다는 작아야 되겠지, 당연히. 그쵸? 왜 그러냐면 얘보다는 더 이렇게 넓으니까 당연히 얘보다는 뭐 해야 되겠어? 얘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a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4분의 3보다는 a가 크고 2보다는 작아야 되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는 게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나요? 3분의 2가 있겠네. 내가. 그치? 이차함수 y는 ax 제곱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y는 6x 제곱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래. x축에 대한 대칭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그래프가, 자, 얘는 지금 양수잖아. 그렇지? 양수니까 어떻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있으면 꼭지점의 좌표가 뭐니? 0,0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지나면서 얘가 양수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얘가 또 6이잖아. 그치? 폭이 좁은 그런 함수가 생길 거라고. 근데 이거는 이거와 x축 대칭이래.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겨야 돼? 이게 지금 x축이니까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생긴 모양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다는 거는 이거와 이거의 누구는 똑같다는 얘기야? 절대값이 똑같아야 돼. 알겠지? 그런데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죠? 그러니까는 a는 뭐가 돼야 되겠어?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거는 이거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제 위에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x축에 대한 대칭이 된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아,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뭐가 되고 반대가 되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b라는 친구는 3분의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a, b의 값을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6하고 3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2라는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넘어갈까? x축 대칭 뭐라고 이해하면 돼? 물론 당연히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값이 같고 뭐가 반대? 부호가 반대일 때 우리는 x축 대칭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그러니까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알고 이제 뭐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얘하고 얘는 x축 대칭이래. 그러면 절대값이 갖고 부호반대니까 그냥 너 마이너스 6 하면 되는 거고. 너하고 너도 x축에 대해 대칭이래. 그럼 당연히 뭐야? 부호반대니까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19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ax, dx, bx, cx의 그래프가 각각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어. 여기 보니까 b하고 누구하고 b하고 c하고 대칭이지. 그러니까 b하고 c는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는 b라는 친구하고 c라는 친구 이것도 똑같고, 실제 b는 양수니까 어차피 이것도 뭐야?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맞죠? 그리고 이제 a하고 d에서도 마찬가지로 a라는 친구는 절대값을 씌우든 말든 상관없지. 양수니까 너는 너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a, b, c, d는 0이다 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a하고 d를 더하는 거, 얘네 둘이를 더한 거는 뭐야? 0이죠. 절대값하고 부호 반대니까 얘네 둘이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겠지. 그래서 너는 맞는 선택지다. 절대값 a하고 절대값 c야. 당연히 뭐 a하고 c하고 물어봤잖아. 그래 안 그래? a는 b보다 크잖아. 그치? 근데 b는 c하고 똑같잖아. 그러니까는 a는 c보다 크다라는 거는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자, b하고 d의 절대값 관계야. 절대값이니까는 당연히 좁은 게 절대값이 커. 오케이. 그래서 d라는 친구가 b보다 뭐하다? 크다라는 것도 맞는 선택지가 되겠네. A, B, C, D 중에 가장 큰 것은 A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큰 거. 절대값 아니잖아요. 절대값 아니잖아. 그렇지? 절대값 아니니까 가장 큰 값은 당연히 A가 뭐야? 맞겠지. 가장 작은 거는 뭐가 되겠어? B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너는 맞고요. 네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차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 항상 두 가지는 꼭 체크하셔야 돼요. 뭐 체크해야 되냐? 꼭지점 0,0이다 라는 거 체크하시고, 알겠지?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이다 라는 거, 알겠지? 그리고 이 a 값에 따라서 뭐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렇게 되겠지. 자, 꼭지점 좌표 얘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위로 블록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a가 2분의 1 a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라고 했네. 그치? 당연히 얘는 a인데 거기다가 2분의 1을 곱하면 더 숫자가 작아지겠지. 작아진다는 얘기는 넓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라는 거는 당연히 맞는 선택지가 되겠죠. 오케이? 이거의 그래프와 y축에 대한 대칭이 아니죠. x축에 대한 대칭이 돼야 되는 거지. 5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번.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를 지난다. 뭐 우리가 1차 함수 할 때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던 거지. 그치? 지난다 라는 거는 그냥 대놓고 뭐 하라는 얘기라고? 대입하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다가 이 a는 a 대입하면 마이너스 3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뭐 이거 넘기면 3a 제곱 플러스 2a가 0이고요. a로 묶으면은 3a 더하기 2가 0인 거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a가 0이거나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돼야 되겠지. 근데 a는 0이 아니라고 했어. 그쵸? 그러니까 너는 아니니까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점 BC는 X축 위에 있고 AD는 이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고요. 정사각형일 때 이거 넓이 구하라고 했다. 그치? 그러면 잘 봐봐. 이런 문제 풀 때 넓이를 구하려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야? 얘를 알아야 되고 얘를 알아야 되겠지. 그쵸? 그래야 이제 뭐 얘하고 얘를 곱하면 그게 바로 어쨌든 뭐 정사각형이든 사각형이든 넓이가 되겠지. 그리고 더군다나 정사각형일 때는 여기 있는 이 친구하고 이 친구가 서로 뭐 한 거 알 수 있어?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맞죠? 그래서 뭔가 여기 있는 C를 갖다가 A, 0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이제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해보는 거야, 내가. 알겠어? 주지 않아도. 그러면 여기 D의 좌표는 뭐가 되겠니? D의 좌표. 당연히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y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x에 a를 대입하면 y값도 a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근데 여기가 a, 0이라면 여기 좌표는 a, a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a면 여기 b 좌표는 뭐가 되겠니? 자, 항상 얘하고 이만큼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지. 이만큼이 지금 a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만큼의 길이도 뭐가 돼? a가 되겠지? 근데 음수 쪽이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a,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a, b, c의 길이, 이 길이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a에서 마이너스 a를 빼니까 즉 뭐가 되냐? 2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여기 CD의 길이는 이거는 그냥 Y잖아. 그쵸? 참고적으로 우리가 좌표상에서 이런 이만큼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얘는 X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당연히 X 값 차이니까.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길이를 내가 만약에 알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얘는 Y 값을 가지고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는 Y 값이니까 여기에 y가 지금 누구야? 이 친구고요. 여기에 y가 0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큰 y에서 작은 y를 빼니까 얘는 a 제곱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정사각형이라는 특징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길이와 높이에 해당하는 a 제곱의 길이는 뭐 하는 걸 알 수 있어?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a 값을 내가 이제 구해야 되겠지. 그래야 길이가 나오니까 넘어가니까 a 제곱 마이너스 2a는 0에서 a를 묶으면은 뭐 이러한 식의 전개가 되고요. 0 또는 2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0이면 여기가 돼야 되는데 이만큼 돼야 되니까.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냐? a는 2인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 뭐가 되고 4가 되고 당연히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뭐가 돼? 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16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마이너스 4. 이게 마이너스 4란다. 마이너스 4.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고 y는 ax 제곱의 그래프 및 y축과 만나는 점을 순서대로 이렇게 했어. 이렇게. 지금 아마 상당히 복잡하게 보일 겁니다. 사실 이게 막 이런 거 처음 보니까 그런 거야. 자, AB는 이 길이 말하는 거죠. BC 얘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DE 이거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 모두 같다는 얘기지. 이게 뭔 소리냐면, 봐봐. 이렇게 선 내려볼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이렇게 내려보면 얘하고 이게 모두 같다는 얘기거든 지금. 맞지? 모두 같아. 그러면 상수 A 구하는 게 지금 문제거든. 얘 구하는 게 문제야. 알겠지? 얘 구한다는 얘기는 이거에 해당하는 좌표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야. 그럼 어떻게 내가 한번 해볼 거냐면 자, 이쪽이 양수니까 얘를 갖다가 뭐 K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A가 여기 있으니까 알겠지? K라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2K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얘가 K면 2K. 왜? 이 길이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좌표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 이제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은 K, 마이너스 4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이거는 뭐로 표현할 수 있냐? 2K, 마이너스 4로 표현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고 나면, 자, 지금 이 C라는 점은 어디 위의 점이야? 여기 위의 점이잖아. 그러니까는 C라는 점은 여기 위의 점이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뭐 할 수, 대입할 수가 있겠지. 대입 한번 해보면,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될 것이고 K를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K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 얘는 이렇게 약분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K 제곱이라는 게 2가 되고 K는 풀마 루트인데 당연히 여기 양수 쪽에 있죠.
그러니까 K는 뭐가 되겠어? 루트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K가 2니까 나는 K가 2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2 루트 2, 마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제 이 친구를 갖다가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해 줄 수가 있겠네. 대입 한번 해볼게요. 대입 한번 해보면 자 마사는 A 곱하기 2루트인데 그거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8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A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이러한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 굉장히 소중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3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3,-3을 지나는 포물선의 그래프가 뭐냐 이 얘기네. 그쵸? 이제 얘는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네. 그치? 식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은 y는 ax 제곱 굉장히 단순한 형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y는 ax 제곱 플러스 이 q 형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y는 a의 x-p의 제곱, 마지막으로 y는 a의 x-p의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꼭지점인데 얘는 0,0이네요. 얘는 0,q가 되는 거고요. 얘는 p,0이 되고요. 얘는 p,q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관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만약에 11구하라는 문제가 나오잖아. 그랬을 때 꼭지점에 대한 만약에 정보를 준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세팅을 일단은 해놓고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이 식이 당첨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y는 ax 제곱이라는 이 식에다가 얘를 지난다. 지나는 거는 그냥 대입하라 그 말이니까 대입을 한번 쭉 해주면 마이너스 3은 a 곱하기 3제곱하니까 9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를 나는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 a 값만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뭐가 돼?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에 해당하는 3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함수는 결국에는 뭐냐면 이 함수를 그치 얘를 맞죠?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뭐 한 거다? 평행이동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0,0이었던 게 이만큼 움직였잖아. 그치? 그래서 0,q가 된다. y축으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34번 y는 5x 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이거만큼 평행이동을 했다. 그러면 y는 5x 제곱하고 y는 그대로 뒤에다가 갖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그쵸? 그러면 꼭지점이라는 거는 0,-7 이렇게 될 것이고 축의 방정식은 x 이퀄 0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 알겠어? 그래서 p는 0이 될 것이고요. q는 -7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는 플러스 7이 되고요. m은 뭐 다시 0이 되니까 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보면 되겠죠? 38번. y는 ax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한번 골라보자. 꼭지점의 좌표는 0,q다. 정답이죠? 이차 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q가 아니죠? q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a가 0보다 클 때 y의 모든 값은 q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야? a가 0보다 크다라겠네.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겠지. q만큼 뭐 하는 거야? 평행이동을 한 거잖아. 그러면은 q가 뭐 양수면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음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모든 y값, 즉 여기 얘가 제일 작은 거잖아. 나머지 값들은 다 얘보다 뭐해? 여기는 q보다 뭐해? 크거나 같지. 마찬가지 얘도 얘가 제일 뭐 하는 거야? 작죠. 아래에 있죠. 나머지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y값은 q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네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A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A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가셔가지고 얘는 위로 블록이야, 그치? 위로 블록이고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3, 4분면과 4, 4분면을 지나느냐? 맞는 얘기가 되겠죠.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했네.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 y는 보세요. ax제곱 플러스 q잖아. 그래 안 그래? x축 대칭이라는 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뭐 하는 거야? 붙여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를 y에 대한 식으로 내가 정리할 거기 때문에 y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뭐 하는 거니? 넘겨주는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q 이렇게 된 게 바로 뭐냐면 x축에 대한 대칭값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x축 대칭은 y는 뭐 이런 식이 있어.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를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부호가 뭐가 돼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x축 대칭은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다음 중 이차함수 y는 2분의 3x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서 완전히 포갤 수 있다. 자, 포갤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일단은 뭐가 같다는 얘기야? 모양이 같다라는 말이야. 그치? 모양이 같다라는 말은 누가 같다라는 말이야? a가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여기 있는 2분의 3 여기 마이너스 여기 있는 2분의 3 그치? 그래서 두 개가 3번, 5번이 답이 된다. 뭐 단순한 문제죠. 43번.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x로 마이너스 6만큼, y로 1만큼. 그러면 y는 2배. x로 마이너스 6은 이게 근의 개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알겠지? 부호 반대. y로는 1만큼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된다라는 얘기고 자, 식이 뭐 완벽하잖아. 미지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좌표에 미지수가 있는 걸 집어내면 K값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그 말이네요. 자, 그래서 K는 X의 마삼을 집어내면은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1 해가지고 19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차함수 이 친구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로 Q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보세요. Y는 마이너스 3에 x로 p만큼 이동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x자리에 누굴 집어넣는 거야? x 빼기 p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x 빼기 p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8 더하기 y는 그대로 q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고. 알겠지? 그랬더니 얘가 됐대. 얘가 됐다라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마이너스 p 더하기 1이 0이 돼야 될 것이고 마이너스 8 더하기 q가 0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p는 얼마야? 1이고요. q는 얼마야? 8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답은 5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지? 평행이동 관련된 문제였네요. 53번 한번 볼게요.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를 라고 얘기를 했어. 알겠지? 그럼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는 이거의 그래프를 얘를 x로 3만큼 y로 4만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먼저 움직여보자. y는 마이너스 2에 x로 3이니까 x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된다고? x 빼기 3이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x 빼기 3 플러스 b의 제곱하시고요. 더하기 c y로 마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쵸?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똑같냐면 y는 a의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3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
마 3 더하기 b가 마 2가 되면 되는 거고 c 빼기 4가 3이 되면 되는 거고 a는 그냥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3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니까 b는 1 하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4가 3이니까 c는 뭐가 되면 돼? 7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얘기네.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냐? 8에서 2 빼니까 6이 답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알겠니?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어떻게도 풀 수 있냐면 아니 이렇게 풀어요. 54번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모양과 폭이 같다. 모양이 같다라는 거는 절대값이 얘가 똑같은 양수라는 거야. 폭이 같다라는 거는 이거의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지. 맞죠? 그리고 꼭지점이 이거라고 했네. 그럼 당연히 얘는 y는 3분의 1에 x 빼기 7의 제곱 y는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는 뭐 a는 3분의 1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p가 빼기 7이니까 뭐 p는 마 7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q가 여기는 마 3 이렇게 되겠네. 세 개를 모두 곱하라고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2개니까 플러스 될 것이고 없어지고 답은 뭐가 되겠어? 7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쌤이 이제 아까 했던 대로 하면 꼭지점으로 하면 편해. 꼭지점으로 하면 뭐냐면 일단은 자 얘는 꼭지점이 얼마니? 5,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근데 x로 얼마만큼? b만큼. x로 b만큼 이동하고 y로 c만큼 이렇게 이동한다는 얘기지. 맞죠? 그랬더니 꼭지점이 뭐가 됐다고? 4, 2가 됐다 이런 말이 되겠지. 그러면 b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b는 얘는 마이너스 1 될 것이고 오케이? c는 뭐가 되겠니? 3이 되는 거 알겠지? 그리고 a는 이제 뭐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a를 구하기 위해서는 y는 꼭지점이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하고 x 빼기 4의 제곱 이렇게 된 상태에 대입하면 되겠지 그냥. 그러면 14는 2 대입하니까 4a 더하기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래서 약분하면은 a는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얘네를 더하면 답은 얼마? 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a, pq의 부호래. 그쵸? 그러면은 꼭지점 위치를 먼저 한번 잡아봐. 이렇게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가 p, q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러면 p라는 쪽은 x니까 x 어디 음수이지 음수에. 그러니까 p는 너는 음수 이렇게 보면 되고 q는 y인데 여기 양수 쪽에 있죠. 그러니까 q는 양수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리고 a는 위로 블록인 거 보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야? 음수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a 음수, p 음수, q 양수니까 음수, 양수 어디 있습니까? 음수, 양수 2번이 정답이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네. 자, 63번 여기 볼게. 1차 함수 그래프 이게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얘는 a는 뭐란 얘기니? a는 양수란 얘기가 되겠지. 올라가니까 b는 여기 있죠. y절편이니까 그럼 b는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랬을 때 이 그래프의 개형으로 알맞은 거니까 y는 지금 음수야. 그러니까 얘는 음수란 얘기야. y는 음수 그 다음에 x는 양수야. 얘는 양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양수니까 x가 x 이퀄 뭐야? 양수에 x 이퀄 양수. 맞죠? 응? 꼭지를 잡고 x 이퀄 양수. 그리고 꼬랑지가 없으니까 양수 쪽에 일단은 뭐 하는 거야? 접해야 되고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 돼야 되겠지. 위로 블록이면서 양수 쪽에 있는 몇 번이 답입니까? 4번이 답이다.
위로 블록이면서 양수 쪽에 이렇게 있는 거 됐죠?